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6개월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채널 보니까. 음, 일단은 변명 없이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육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유튜브를 또 투자와 함께 병행하는 게 좀 저한테 벅차기도 했고, 개인적인 심정의 변화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랑은 소통을 자주 하는데, 그래도 하는데, 유튜브에서만큼은 소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일단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유튜브를 안 하다가 다시 해보니까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생기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생겨서 과연 이제는 저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저를 다시 찾아서 보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걸 저도 이제 가끔씩 보니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몇몇 유튜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뭐 중경투나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개돼지 기법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특히 중경투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자기가 틀린 것들은 다 지우고 맞는 것만 올리고 뭐 계속 멤버십 가입 이런 것도 유도하고 어, 그런 분들 너무 많아서 참 그런 분들 통해서 이득을 보고 수익을 보고 올바른 정보를 얻어 가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좀 자극적인 소재로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좀 싶었어요. 제가 영상을 저는 올리고서 한 번도 지운 적은 없어요. 뭐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동안 그래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지켜왔던 원칙들 또 올해 제가 지키지 못해서 크게 손실이 입었던 것들 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같이 저는 공부해 가고 같이 투자해 가는 제가 여러분들을 내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고 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제가 투자하는 것 좀 반면교사 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시장을 묵묵하게 한번 지켜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국 금리 인상 상황과 차트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얘기해보고 여타 다른 주가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 천기 누설 차트고요. 천기 누설 차트는 일단은 단기적인 방향은 틀렸었어요. 어떤 게 틀렸냐면 제가 카톡방에서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최종 하단 지지선을 깰 수도 있다. 하지만 깨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기 좋게 깨졌죠. 깨져서 지금 거의 저점이 네, 15,000, 16,000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떨어졌고 지금 약 저점으로부터 뭐한 58% 정도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58% 반등을 했지만 최근 직전 횡보 가격이었던 4만 달러에서는 무려 40%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직전 고점에서는 거의 65%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74%가량 조정을 받았어요. 이 정도 조정 폭은 과거에서도 나왔던 그 수준의 조정폭이었어요. 보면은 과거에서도 74%보다는 조금 더 빠져서 83%대까지 빠졌고 코로나 빔 때 이때도 한번 빠졌죠. 코로나 빔 때도 57% 정도 단기 하락을 주고 근데 상승장에서 깨지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200주 선을 보통은 깨지 않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7년도 상승장에서도
볼배 하단 지지를 받고 200일선은 깨지 않고 일봉이기 때문에 200일선 깨지 않고 상승해 주다가 200일선은 하락장에서는 맞고 이게 지지선에서 저항선이 된 거죠. 네. 여기서 보면은 200일 선을 여기서 깨고 내려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이다. 이제 다시 도래했다. 빙하기가 도래했다고 예상을 했으나 2013년도처럼 더블탑 모양을 그려주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지금은 인정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저는 어느 정도 이때 카카오톡에서도 그렇고 카톡방에서도 오픈 채팅방에서도 좀 현금화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피했다가 어디서 조금 이제 크게 조금 손실이 입었냐면 이 부분이 아니군요. 12월 1월 부분에서 좀 더블탑을 생각을 하고 이제 대피를 했다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제가 뭐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러시아가 아무리 자원, 깡패의 국가여도 네, 세계 서방 국가의 경제 지지 제재를 오래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짧고 굵게 끝날 거기 때문에 2월에 전쟁을 하고 반등을 쳐줬잖아요. 종전 호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에 홀렸는지 4월 달에 저도 네, 풀 베팅을 하고 한 5% 10% 정도 수익이 때 일절 찬스가 있었는데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가 손절을 저도 구간을 좀 놓쳤습니다. 손절을 놓쳐서 크게 물렸죠. 전체 CD가 거의 크게 물려서 네, 수익률이 많이 깎였어요. 많이 뱉어냈고 수익을 많이 뱉어놓고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크게 수익을 뱉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작은 욕심 하나, 정말 작은 판단의 미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내가 잃었던 골든 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저와 비슷한 경우를 본 게 랄로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100억 정도 버신 분인데 이번 하락장 4월 달에 풀베팅을 4, 5월에 했다가 한 80억 정도를 잃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3천만 원으로 100억을 만드신 분인데 실력이 없냐? 절대 아닙니다. 네, 3천으로 100억을 만들 정도면 실력이 검증이 된 거죠. 근데도 이렇게 잃었다는 거는 결국 고수도 아무리 내가 여기서 날고 긴다고 해도 마인드 컨트롤 욕심 관리를 못하고 손절 라인을 넘어서 버리면 나의 뇌가 나의 판단이 비정상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크게 돈을 잃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인데 저는 뭐 여기 구간에서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점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가 24년에 끊겨 있는데 이거는 제가 27년도에 미리 작도해 둔 거기 때문에 24년까지는 제가 아니죠. 24년도 아니네요. 네. 23년 9월 정도인데 이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라서 이제 여기까지만 다 그려놨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3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절대 팔지 않겠다. 네. 팔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지금 FOMC가 8월 달 이제 접어들어서 7월 달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0.75%를 인상을 하고 8월 달에 FOMC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다가 9월 달에 쉬어주고 나서 저는 200일선을 비트코인 뚫을 것이다. 올 하반기에 보면은 FOMC 일정을 보면은 september 9월 20일경 그 다음에 11월 12월경이 있어요.
그래서 9월경만 조금 조정 장세가 이루어지고 나서 연말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200일선 그리고 이 하단부 2017년도부터 지켜왔던 코로나 빔 때 잠깐 깨졌던 이 하단부를 돌파하고 이 상단에 안착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FOMC가 0.75%씩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6월 달까지 했고,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했죠. 그 다음에 8월은 쉬어가는데, 사람들이 뭐 이런 커뮤니티다 보면은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않느냐. 7월 달에 CPI가 나왔어요. 되게 높은 숫자가 나왔죠. 6월 달에 높은 숫자 나왔습니다. 근데 CPI를 보고 사람들이 물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측을 하는데 이미 인플레이션이 거의 고점에 거의 근접해 왔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0.75% 금리를 올리더라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지금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23년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9월, 11월, 12월에 FOMC 있고 금리 인상할 거니까 가격이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비트코인은 선반영입니다. 주식보다도 더 많이 선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주식과 비트코인보다는 되게 후반영이죠. 실질적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대출을 가장 많이 받고 이자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친저가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부동산은 비트코인과 주식보다는 선반영이 아니에요. 좀 더 느려요, 반응이.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주가도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거의 지금 5월 달에 600불을 찍었다 50%가 반등을 했어요. 뭐 지금 연중 최고점 뭐 1100불이랑 1200불에 비해서 크게 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2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치다. 많이 올라왔다. 테슬라는 거의 죽지가 않습니다. 아마존도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최저점이 104달러였는데 36%가 반등을 했죠. 주식시장과 테슬라 특히 보면은 반등이 큽니다. 반등이 크고 비트코인도 반등이 커요. 시장은 판단을 한 겁니다. 거의 바닥에 이미 바닥은 찍었고 인플레이션은 꼭지에 다다랐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투자 방식을 취해야 되냐? 지금 22년도까지는 비트코인이 지금 15,000달러, 17,000달러 했을 때는 정말 극강 매수 구간이었어요. 이때 용기를 내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만 불 아래에서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시점은 22년이 연말이 아니고 23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때 그리고 이게 중간 정도 다다랐을 때가 저는 피크라고 생각을 해요. 23년도쯤에 한번 다시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감기에 의한 사이클 상승장은 25년도에 한번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일단은 전고 대비 최소 4만 불 때까지는 회복하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전고를 뚫고 나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이상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상징적인 원화 가격인 1억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모아가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장투, 중투 이상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홀딩을 추천을 드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
8월 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상황을 시장을 보고 기다려 보시다가 9월 달 초쯤에 한번 단타 스윙을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 여기까지 마치고 전 개인적으로 좀 이더리움을 2025년도에는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2.0의 핵심 단계 머지가 9월 달에 있어요. 9월 지금 중하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동안은 POW 채굴형의 방식이었다면은 채굴자들이 채굴 마이닝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보안 네트워크를 지켜냈던 것과는 달리 POS로 바뀌면서 이제 지분 증명 32개 노드 참여자들이 지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죠. 에너지 효율성은 거의 99% 좋아집니다. 99% 좋아지고 저는 POW, POS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각각의 장점이 있고 뭐가 우수하다라고는 딱히 말할 수 없으나 저는 그래도 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와는 다르게 그래도 이더리움이 언젠가는 비트코인과 시총을 나란히 하고 언젠가는 비트코인의 지위를 시총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포스 지분 전환이 되는 것을 저는 매우 찬성을 하고 이더리움이 지금까지는 채굴형일 때는 무제한 발행의 코인이었습니다. 계속 채굴이 됐고 채굴량이 이론적인 수치는 있었지만 계속적으로는 발행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창 루나 사태 때 이더도 스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퍼드들이 난무했죠. 이더리움도 무제한 발행이니까 스캠이다. 이건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포스의 길을 선택을 했고 포스가 되는 순간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자산이 됩니다. 매 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노드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을 하고 그 이자는 이더리움 운용 수수료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루나처럼 막 알고리즘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시세를 맞추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맞추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줄였다, 공급망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 증명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굴이 되고 있는데 그 채굴량이 점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채굴되는 양만큼 비트코인이 유실되는 양도 많고 따로 잊어버린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양도 점점점 줄지만 유실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은 아예 소각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의하면 지금 루카스 인투 더 블록 리서치 헤드에서는 최대 연간 마이너스 4.5%까지 하락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채굴되는데도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인데 이렇게 소강 때문에 총 공급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엄청난 호재이고 엄청난 디플레이션 자산이고 달러는 늘어나는데 이더리움 줄어드는 자산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많은 알트코인의 기반이 플랫폼이 되고 있어요. NFT도 그렇고 ERC 토큰도 그렇고 디파이도 그렇고 물론 디파이에 많은 이제 지금이 루나 사태로 없어졌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많이 쓰이게 될 것이고 저는 비트코인을 2000 최소 늦어도 2030년도에는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좀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최소 2023년 말까지는 2.0이 완료되는 순간까지는 이더리움을 홀딩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오늘 정체 없이 두서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관점과
투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정말 오랜만이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었고, 제가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뭐 구독자님들께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영상을 최대한 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늦어도 2주에 한 번은 업로드를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장이 거의 8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메일로도 많이 힘들다고 메일도 많이 이제 제보가 되고 해서, 그런 분들이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주 안에 영상 최소 한 개는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 대신 좀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비트코인 같이 열심히 2025년, 이번은 25년을 향해서 투자해보도록 해요. 우리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